4일 오전 11시에 탄핵 심판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간단한 평만 들어볼게요. 일단 선고 기일 확정에 대해서만.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뭐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될 일은 반드시 된다. 된다. 네. 날짜가 아주 요상합니다. 왜요? 4월 4일 더하기 8이고 4대 4인가? 8대 0. 8대 0인가? 4 플러스 4는 8. 4월 4일. 4 마이너스 815는 뭐예요? 더하기 4 더하기 4는 8이라고요. 4 마이너스 4는 815가 아니고 0이죠. 8. 8이라고. 8명. 그래서 어제 4월 4일에 4대 4라고 뭐 정청래 의원이 뭐 보고했다고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4월 4일. 아우. 저도 어제 저녁에 지라시를 하나 받은 거가 있었는데 우리 지라시 갖고 왔는데 이게 맞았어요. 정청래? 아니요. 일단 뭐 보통 찌라시가 밭으로 돌잖아요. 네. 제가 어제 받은 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시설 보호 요청 격상 관련. 그거 받았죠. 네, 그죠. 그래서 4월 4일 시설 보호 등급 격상을 요청했다. 헌재가 경찰에 그런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입니다. 여기서 경찰이 이미 최고 등급으로 시설을 보호 중이다라고 했죠. 뭐. 이 때문에 4월 4일 선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폰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폰이 난리가 났어요. 자, 폰 지금 장 소장님은 계속 카톡이 오나 봐요. 뭐 특집 개인 사담하는 것 같아. 그죠? 특집 방송하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특집 방송하자고 지금 연락이 계속.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CBS에서 네. 그날 특집 방송 하자고 연락 와서 그날 제가 2심 내 재판에 가야 된다. 뭐, 기관 운명이네. 본인 재판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잊을 김현정 수 앵커랑 없는. 그 있는 유창수 PD가 제가 그래가지고 제 재판 가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이죠. 선고일이라서 가야 됩니다. 그날. 아. 안 가면은 저 안 돼요. 제가 실은 재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인 재판은? 본인 재판? 네. 본인 재판이 있잖아요. 100만 원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 지금 이하로. 300 받았는데 1심에서 네, 네. 100만 원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이왕이면 무죄로 하세요. 무죄 나올 거예요. 부재 나오긴 이재명도 무죄 나온대. 고발한 사람이 몇 명이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원희룡 전 장관 거죠? 아니요, 그건 박재호 의원 겁니다. 박재원 거. 아, 또 저번에 있어요? 도대체 몇 명한테 당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원희룡 장관 것 때문에 경찰 가고 예, 예. 금요일 날은 고등법원 가고. 도둑모고 박재호 의원님 관련해서 선거운동 때 뭐 복장 요구 가지고 했다가 이번 주에 제가 사법 리스크 최대 위크데이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 재판의 담벼락 위에 서 있는 예. 실은 제가 아침에 들어오다가 잔치국수를 먹고 왔어요. 왜요? 아니 그냥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고일이 잡혔고 4월 4일날도 제가 아침에 일찍 잔치국수를 먹어서 탄핵 인용을 8대 0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쓸 때마다 상당히 우울했어요. 뭐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뭐 알았던 장제원 의원이 또 그렇게 됐고 그거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저것 헌재도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여당 야당 극한 대치하기 때문에 저희 질문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좀 극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선고기일 잡힌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인용이냐 파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상식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모든 지식을 주변에서 다 듣고 이게 합헌적인 게 있나라고 의심을 했어요. 없어요. 합헌적인 게. 다 위헌입니다. 그냥 터럭만큼도 다 위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8대 0을 쓸 수밖에 없고요. 파면 인용을 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를 내린 재판관은요. 역사의 길이길이 본인 노후가 불편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 판사 맞아? 수석이라며. 당신 뭐 법원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알고 봤더니 별거 없네. 이 얘기를 듣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윤석 대변인. 저요? 저는 인용이라고 봅니다. 인용이라고. 파면. 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국민의힘 보수 패널에 지금 저 대한민국 방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윤석 대변인님께서 파면 될 거다라고. 아니 뭐 기각이나 각하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길어져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번 주에 난다는 얘기는 여러 고려를 헌재 재판관들이 하지 않았을까. 결론이 그 뭐 8대 0이냐 뭐 7대 1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만장일치 나오는 결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이고 근데 만장일치가 될까 하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의구심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잖아요. 그 가능성은 한 몇 %? 만장일치 가능성.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 반 정도 봅니다. 반 정도. 예.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20%인지 5%인지 네. 반인지 이런 게 헷갈려서 예, 여쭤본 예. 거예요. 반 정도는 있다. 예. 그러면 뭐 7대 1이나 6대 2 가능성도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장 소장님은 저는 그냥 8대 0 8대 0 인용 인용. 파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정말 헌법과 법률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렇죠. 어떻게 저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시키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너무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서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정치인사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뭐 야당에서 하는 이런 것들 하면 정말 무정부 상태까지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걸 지금 만약에 탄핵 심판이 선고가 안 되면 그건 역시 더 극심한 무정부 상태로 빠질 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선고기일이 확정됐어요. 저도 8대 0 91명 기각 뭐 한 10% 정도. 에이 여지 남겨주지 마세요. 네, 100%. 네. 100%. 왜 여지가 남겨져요?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으니까? 존재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봐야 어쨌든 한 명이라. 근데 대세가 가면 그 한 명이 자기 역사의 오점을 실효적인 그러니까 사표 방지 같은 건데 실효성도 없는 걸 남기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충 의견 정도로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뿐이지 이건 됐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 엘리트들이 본인한테 5점 남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법관 엘리트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이게 기각각하 조그마한 터럭이라도 남길 만한 거는 안 남길 거라고 봐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도 그 결정문이 있기 전에 헌법재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판관들이 지금 역사의 재판장에 선 기분이다. 본인들이 역사의 재판장에 선 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헌법재판관 8명도 재판을 내리는 당사자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도 있지만 본인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란 역사 앞에 선 재판장에 선 느낌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워도 인용이나 아니 기각이나 가끔 못 쓸 거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보수 쪽 재판관으로 분류됐던 안창호 의원이 지금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이상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보충 의견을 쓴 게 이 부분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선고일이 잡혀서 다행이고 예.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막 예측했잖아요. 그렇죠. 18일까지 선고 안 나오면 그 이후에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까 막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8대 0 또는 뭐 7대 1이든 6대 2든 대다수 8대 0으로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평론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는 거. 물론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그 겸손의 표현이고 일단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는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 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이걸 좀 하고 싶기도 한데 사냥꾼님으로 보는데 제가 지나갔는데 여기 있네요. 사냥꾼님 8대 0 인용에 전재산 박는다 라고 주셨습니다. 혹시 기각으로 걸고 계신 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번 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예. 배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사냥꾼님은 8대 0 인용에 전재산 박는다. 에이? 근데 참 이게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가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게 슬슬 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더 올랐어요. 놀랐어요? 그냥 오늘 오른 거 아침 오른 건 기술적 만등이다. 어제 너무 떨어졌으니까. 어제 공매도가 시작됐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기 직전부터 갑자기 또 확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이 먼저. 증시가 정보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왜냐? 돈이 걸렸거든. 희한해요. 지금. 증시는 이제 먼저 알고, 그러니까 먼저 사고 먼저 팔고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정보는 제일 빠른 거 같아요. 정부는 증시하고 삼성. 어디? 삼성 정보 빠른 거. 그래요? 예. 요즘은 또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요즘은. 아니 이재명 대표는 만나주고 지금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은 안 만난다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그런 거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8대 0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오늘 극한 대립 여야에 그걸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먼저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 이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는 어제 법사위에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을 안 하면 7일 이후에 자동 임명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 그리고 임기가 다 된 헌법재판관은 추가로 임명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한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소위를 통과하긴 했으나 예. 제가 민주당의 그 분위기를 감지해 보니 이게 전체 회의는 보류하는 걸로. 보류하는 거예요. 네, 일단 원래. 소위에서도 원래 국민의힘하고는 그냥 논의하고 소위 통과 안 하기로 했었던 거였어요. 예. 근데 일단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소위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놨는데 전체회 상정에서 통과하는 것들은 보류하자라는 의견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게 헌법재판소장들 재판관들의 임기가 명시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 상황이라서 그럼. 법의 개정을 통해서 헌법을 넘어설 수 그렇죠. 없다라는 것이라서 아마 이제 소위 통과했어도 이거는 진행되지 않을 것 진행되지 않을 거다. 네. 또 연임이 가능한 거지 임기 연장은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저희가 좀 분위기 체크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조금 전에 이제 선고일이 잡혔어요. 근데 어젯밤에 소문이 좀 돌기도 했나? 돌기도 돌았는데 그거는 이제 소문보다는 늘 그냥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번 주에 뭐 금, 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넘어가면 또 11일, 뭐 8일, 9일 이렇게 그냥 15일 전에는 된다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이제 예측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라도 뭐라도 예측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마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이지 저는 정보가 있어서 예측했어야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매번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선거일이 미뤄지면서 불안해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덩달아서. 더 담대하게 믿고 확신을 주고 불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다잡는 역할을 하라고 맞아요. 정치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같이 그냥 덩달아서 그럼. 5대 3입니다.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8일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국민 불안을 누가 잠재우냐고.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불안하더라도. 국민 탓을 해. 그러니까 아니 불안하더라도 국민 탓이 아니라 국민들은 그 사람들 보고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불안해서 이상한 법안 내고 위헌적 법률 내는 거 아니에요. 헌재 그렇죠, 재판관 그렇죠. 임기를 연장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된 얘기, 헌법에 하여튼, 나와 있는 얘기를. 하여튼 일단은 민주당이 조금 더 담대하고 진중하게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으나 일단은 길이 정해졌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정말 10년 묵은 체중, 10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수장이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소영주 수장님 원내대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내가 아니니까 원내를 못 대표를 해, 들어가. 그냥. 원내를 못 들어가요. 원내대표라도 뭘. 원내대표. 국민의힘 분위기 그만 얘기해요. 네. 유인석 대변인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단톡방이나 텔레방의 뭐 분위기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국민의힘 쪽은 없어요? 그 주변 기자분들이나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뭐 다 단톡방 이름 다 바꾸고 있어요. 0603으로 단톡방 이름을 06 03. 6월 3일 6월 3일. 63 대선. 조기 대선. 63 대선. 네, 그렇죠. 뭔줄 알았었어요? 아니. 잘 못 알아들으시네 아니, 오늘 숫자를. 6대 3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8을 815로 들으시고. 아니 저 아까 대선을 6월 2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 6월 3일 맞죠? 네, 6월 63 3일. 대선 화요일입니다. 일단 대선은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제가 대통령실 분위기. 예. 지금 저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국내 여야 대통령실 모든 정보망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저도 뭐라도 얘기하라고 좀 할게요. 네, 제가 이게 나도 해야겠네. 아까 빨리 저- 정보 체크해. 체크해. 알았어 지금 할게. 아니 제가 아까 저 CBS 김현정 거기서 얘기하려고 물어봤는데 그 답이 늦게 와가지고 지금 처음 밝히는 겁니다. 예, 예. 대통령실은 복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 정상 가동 중입니다. 통이 복귀하면 용산 인사도 대폭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나가도 그때 나가서 좋은 자리 챙겨 나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요즘은 제2모 수석이 왕 수석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 탄핵 정국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성이 그분이에요. 네. 아니 우리가 그분이 이제 누구예요? 말빨이 지금 대단히 전광훈 전한길과 아. 성이 같습니다. 3전이네 그러면. 3전이네. 아주 그래서 지금 발언권과 저의 사수인데. 전광이죠.
발언 청와대 때 사수예요, 사수. 발언권과 주도권이 아주 아, 강하다. 우리- 왕수석이다. 그런 얘기까지 전해왔습니다. 왕수석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이해를 해요.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죠. 같이. 정호성 비서관도 같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전광땡 수석이 지금 제이모 비서관, 네, 왕수석. 왕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모땡이 뭐예요? 전광땡. 전광땡 저기는 국민의힘 분위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주세요. 아니 의원들. 기껏 온 게 잡혔네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엊그제 권선동 좀 원내대표가 당황하지 빨리 않았어요? 잡아라 그랬잖아요. 권영세 의원도 어제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잡았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왜냐면 여야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잡으라고. 잡으라고.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특히 저는 누가 제일 먼저냐면 장동혁 의원이 어. 한 2, 3주 전부터 이건 기각이다. 혼자 빨리 빨리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동혁 의원이 정보가 좋나요? 정보가 글쎄요. 정보가 그렇죠. 그렇게 정보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음성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장동혁 의원 싫어할 것 같은 윤희석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정보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분이 저한테 좀 생각이 있겠죠. 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당황할 뭐 것 같아요. 이성적 분석보다도 당황하죠. 그냥 느낌인데 저는 딱 날짜 잡혔다는 얘기 듣고 불안감보다는 됐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성적 분석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인용이다라고 제 이 뭐랄까요 오감이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각 이것보다는 그냥 당연히 날짜 잡힌 걸 인용. 왜 그러냐면 지금 날짜 잡으라고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국민의힘 다 빨리 날 잡아라. 국민의힘에서 이런 입장은 사실 기각을 확신하고 주장하는 맞아요. 거였는데 각하. 그렇죠. 각하. 현재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진짜 잡았어? 이런 느낌? 그럴 것 민주당은 드디어 잡혔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잡혔고 이제는 민주당이 원칙대로 그냥 밀고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뭐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수들이 조금 덜어 보였어요.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무위원들의 뭐 탄핵이라든지 어떤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인 어떤 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오버페이스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무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차곡차곡 원칙대로만 가면 크게 국민들한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갈식으로 선거예요? 미갈식으로 해요? 미걸식이잖아요. 미갈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미걸식이었어요. 기각되는 줄 알고 한덕수 총리는 두갈식 아니었나? 처음에 뭐 얘기해버리지 않았나? 기각합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나도 미갈식인 것 같은데. 박근혜 박근혜 때는 대통령은 그랬어요. 맨 끝에 주문합니다. 마지막 그쵸. 마지막에 박근혜 있죠. 대통령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면 적어도 1시간 정도 읽을 텐데 피가 마르겠네요. 쭉 쟁점 사항별로 다 꼼꼼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랬는데 중간에 인용,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에 대한 적극적 의견들이 몇 개가 나와서 인용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파면한다는 건 맨 끝에 나왔죠. 제가 그날 특보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기각같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박수 치고 그랬어 막. 와, 저 그러면 국회에서 봤어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권이 1시간 35분 걸렸는데 2심 이거는 더 복잡한 사안이니까 2시간이 넘길 수도 있겠네요. 주문 읽는 것이 주문 읽는 것이 시간이 꽤 걸릴 걸리겠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아마 생중계가 되겠죠. 네. 네, 지금 지연 중계였었는데 벌써 보니까 4월 4일 11시를 또 한자로 풀고 있어요. 4월 4일 죽을사 11시면 11시가 11시잖아요. 그 왕자예요. 또 기술로 왕이 죽는 날이다. 4월 4일 11시 이런 게 이제 돌고 있어. 참. 요즘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또 이때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선고일이 잡힌 게 이건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정말 이렇게 다행이에요. 생각하시는 너무너무 분은 다행이에요. 그렇죠. 정말 무정부 상태로 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간 남으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그러면 지금 그 580개 그 말이 정도인데. 맞네요. 네. 그 지난주부터 도른 게 헌법재판관 한 분이 부부동반 골프 모임 신청에다 신청을 했다고. 4월 안에 있는. 4월 안에 있는. 그래서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구만요. 그것도 연차휴가, 정례휴가 뭐 다 쓴다라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교정을 써놓은 거죠. 다 쓴 거죠. 좀 빠른 분이죠. 다 아니 써놨으니까. 그래도 좀 선고를 안 했는데 골프 치러 갈 수는 없잖아. 이것도 제가 어제 받은 글인데 확인 안 됐습니다. 확인 안 됐는데 현재 출입 기자
4월 10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축하 만찬장 확인. 요게 이제 어제 저녁에 돌았었어요. 그 4월 이름 잘못 10일이요? 나왔고 마은혁으로 나왔잖아요. 확인됐다. 임명도 안 된 사람 퇴임식. 끝나지 않은 걸 퇴임 축하를 하겠냐 뭐 이런 이거 그 확인은 안 돌았습니다. 됐습니다. 야,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지만 참 정확하네. 저녁에 돌았는데 민주당이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뭐 이거 아직 모른다 확인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오늘 일단 됐습니다. 아까 580개였는데 좋아요가 300개가 금방 한 2분 만에 됐어요.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쌍방향 그러면 앞서 우리가 선고 기일 잡힌 것만 그랬는데 파면되면 파면 좋아요가 인용 이게 확실하다. 5,000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구독도 10,000개.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방청 허용을 한다니까 4월 4일 날은 헌재 난리 날 것 같아요. 예, 지금 김효래님 7대1 아니면 8대0인데 이왕이면 8대0으로 가자 깔끔하게라고 했고요. 아프로디테님은 사실 이것과 상관이 없는 멘트를 올리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프로디테님인데 뭐라고 쓰셨냐면 소영주 소장님 왜 이렇게 잘생겨졌나요? 라고 아프로디테님 화이팅.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냥 방송국에서 난리네 그냥 계속. 요거 이제 이분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기 일부 사람들의 뭐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그렇게 쓰였어요. 깔끔하게 잠시만요. 이게 막 댓글 너무 많아서 올라갔어요. 깔끔하게 파면시키고 대선에서 정정당당히 승부해라. 누구랑? 그러니까 여야가 그게 맞지 않나. 많은 사람들 의견은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깔끔하게. 예. 헌법재판소에서 공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 네, 해당님 인용되면 춤추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재가 선고 기일도 잡지 못하면서 오늘 오전 10시 전까지만 해도 잡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극도의 불안이다. 맞아요. 4월 18일을 넘기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있었고 이 극도의 불안감은 이제 해소는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 혹시 그런 정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늦어졌다? 일단 잡긴 잡았는데 결국에는 뭐 누군가가 계속 좀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면서 본인의 결심을 아직 못했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한 며칠 동안 그냥 정치권 뭐 언론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계속 이거 헌재가 이렇게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하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망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처음에 예측을 했듯이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테니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 문구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렸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어쨌든 거리에서 극우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헌재가 보다 꼼꼼하게 보려고 한 것 같다. 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시간 끌기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더 이상 이제 무책임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3월 14일을 이제 지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늘상 얘기했듯이 이건 내란의 행위입니다. 예. 내란 죄를 결정문을 쓰는 거는 전두환 이후에는 최초입니다. 당연히 이 결정문이라든지 논의할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다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문은 어디에서 참고할 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란 행위에 대한 결정문은요 두고 많은 학생들과 법을 공부하는 또 많은 이 법 연구가들에게는 회자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내란에 대한 이 쿠데타의 결정문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이 교과서 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고 실이 늦어진 게 아닌가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 연구에서도 이 쿠데타 연구하는 곳은 이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참 그랬던 게 파키스탄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지만 일단 파키스탄에서도 친위 쿠데타 독재를 벌인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요 아무튼 해서 법원에서 죄를 묻고 그다음에 이제
처벌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헌재에서 결정을 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파키스탄보다 그런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단 손고기는 다행이다. 잡혔어요. 진짜 네, 다행이고. 만우절이라고 농담한 건 아니겠죠, 헌재가? 만우절이요? 네. 오늘이 만우절이죠. 만우절이잖아요. 또 뭐 그런 옛날 명랑 만화 시절을 아니, 그 아주 지금 옛날 감성입니다. 요 2층에 서울 코믹스라고 많아. 내려가시면 거기서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고피디도 웃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뭐 로봇 찌빠 뭐 이 시절입니다 지금. 아 로봇 집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신문수. 태권브이 전인가? 전자인간 337. 로봇 찌빠요? 그 뒤. 882 뭐 이런 거 네, 나오잖아요. 로봇 집바. 예. 탱구 뭐 이런 애들. 원창형. 네, 우리밖에 몰라요 그거. 네. 무슨 얘기하려다 말았지? 예. 아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고 진짜 만약에 4, 58을 넘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헌재 재판관 분들이 결단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일단 환영. 결과 예측하는 거는 이제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야 한다는 희망이 있는 건데 어찌되었건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그냥 마음의 짐이 한 10개 있던 게 한 9개로 한 개로 줄은 것 같은 한 느낌. 개로 줄은 것. 예. 네. 정말 저도 딱 계속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아침에 온 거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데 사실 비슷한 얘기. 맨날 근데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다가 오늘은 더 심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준비한 원고에 민주당의 결심. 오늘 중대 결심한 마지노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줄탄핵 해서 국회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러니까 계엄했지라는 생각도 든다 어제 그랬죠. 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과 김어준 씨를 또 내란 혐의로 고발했어요. 양쪽이 너무 일단 막 가는데 헌재 선고가 안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참 너무 이제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 근데 너무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시장님이 박 시장님이 이 질문을 했으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행여나 헌재를 압박하고 헌재에 대한 뭐 임기를 연장하고 또 이렇게 또 이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좀 압박하는 것들이 이게 통했나? 이게 통해서 4월 4일 선거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조금은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냥 이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차별화를 했어야 되거든. 근데 민주당도 급하다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그 보조를 맞춰서 하향 편중화 돼 버렸어요. 좀 예. 격이 있는 전략을 세워서 갔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대부분 동의하는데 죄송합니다. 대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MBC 가서 얘기했던 거는 그 전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제 스타일이 그냥 민주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18일까지 선고를 안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사람 목숨이 제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어서 뭐 유혈 사태가 내란 선동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너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시민들이 다 광장에 나오고 윤석열 정부가 또 그걸 무력으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약 처방이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 고민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이 전제 자체가 너무 좀 싫었는데 어쨌든 길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대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에도 선고 안 할 수가 있어. 그냥 그때까지 뭉개고 계속 넘어가려고 할 거야. 예. 하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엄청 막 썼잖아요. 예. 우려가 있었죠. 우려가. 네, 그러한 비상식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시간이 늦어졌지만 이번 주에 선고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예상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체면 다 이게 망가진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헌법재판관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3대 2대 3으로 갈라쳐서 얘기를 하질 않나. 김어준 씨 앞에 가서 초선 6명에 가가지고 새겨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건 하고 민주당 나중에 후과가 클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 그거 이런 사실 거 가볍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일단 윤석열 파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사실은 유권자들이 또 가볍지 평가할 수가 않아요. 있겠죠. 예. 근데 후과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밖에 없었겠냐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맨날 민주당 보고 차분해라 뭐 저 기다려라 하는데 아니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면 정당이 맞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었는데 이게 이제 절박함이 좀 과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다소 있으나 후과까지 뭐 이거를 다툴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요. 김어준 영상 계속 틀을게요 우리가. 예. 일단 저희가 선고 기일이 확정된 거 4월 4일 오전 확정된 거를 다 같이 정말 무정부 상태를 막았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격하게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평론가들은 다 4명이 다 파면될 것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12월 3일 한 일은 어떤 걸 봐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예, 일부 뭐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정도가 대한민국 내로라는 내분 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